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임용을 위한 이제 위상수학 강좌인데요. 이 강좌는 이제 기본 개념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제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강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실전 문제풀이나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개념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고 완전한 내 것화 시켜서 이 내용학의 특징, 특히 위상수학의 특징상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개념들을 내 것으로 이해해서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실전 문제를 풀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제 기본 개념 탄탄히 하는 그런 강좌다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 자체가 이제 임용을 위한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원래 위상수학은 우리가 다 공부는 해보긴 했지만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이제 뭐가 재밌어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재미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막 아예 노골적으로 어려운 게 위상수학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학문적인 거에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어떤 이제 임용고시를 위해서 이제 그 준비하는 위상수학이기 때문에 너무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너무 가지를 많이 치고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가지를 칠 건 치고 그다음 정리할 걸 정리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부분만 해서 시험장에 가서 나온 문제에서 그쵸? 완벽하게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할 건데요. 자,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임용 시험을 위한 위상수학이다. 그 다음에 아까 기본 개념 강좌다. 이 생각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건 지금 이제 자료가, 요번 같은 경우에는 0번, 뭐 1번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0번 올라간 자료는요. 우리가 이제 위상은 전에는 사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집합론에서 다루었던 그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함수하고 관련된 중요한 것들,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이제 그게 또 이제 그 부분이 또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뭐 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위상수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요, 그 0번으로 올라간 자료를 먼저 읽어보시고 숙지하세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장수는 많지 않은데 그 내용으로 하면 되게 광범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도 많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또 다 증명하고 막 이러한 어떤 걸 살펴보는 것이 지금 위상수학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강좌 안에서는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먼저 꼭 그러니까 보시면 알아요. 예, 그 자료를 먼저 좀 이렇게 예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좀 증명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죠. 예, 근데 그 증명이라는 자체는 증명을 위한 증명이 아니라 사실 이해하고자 그 성질을 정리를 이해하고 싶은 거고 나중에 그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을 우리가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강좌에서는 이제 하기가 조금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따로 그 자료를 다시 올려드리든지 아니면은 따로 그 부분만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해당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만 원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료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쪽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 0번을 먼저 읽고 이 강의를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료 1번으로 올라가는 건 항상 그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노트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필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요. 그거를 나중에 다 해서 묶으면 노트 한 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상수학이라는 자체가 학문적으로 상당히 폭넓고 재미있고 정말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출제되는 방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항목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않게끔 그 필기 자료가 나가니까 거기에서 그 노트화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번을 반드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잡한 이론서를 가지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요렇게 크게 이렇게 단어를 나눠서 거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이 강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위상 공간 안에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이제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차곡차곡 해놔야 뒤로 넘어가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천천히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처음에 위상에 대해 먼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야지만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 안에서 사실은 이제 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천재들이 그렇게 했겠죠. 워낙 천재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근접 개념이라는 자체를 찾아낸 게 바로 이제 위상적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우리가 임용을 위한 위상 수학이 아니면 막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얘기를 재미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른 방향의 위상 수학을 할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사실은 그런 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라고 천재들이 의문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 요거는 머릿속에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새로운 구조요, 위상적 구조가 되는 새로운 구조를 이제 도입해주면은 근접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위상적 구조인데 그 위상적 구조의 계집합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렇다면 이제 그 집합들이 있을 때에 그 집합에 계집합을 또 어떻게 도입할 거야? 막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천재들의 그 고민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그 오랜 세월의 고민과 연구를 지금 한마디로 위상수학은 이런 거니까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참 저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계집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실수 공간 R과 평면 공간 R제곱 상에서의 그때의 그 계집합 쪽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질을 거의 베이스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의 그 기억나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매치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해도 위상부터 차근차근 나가니까 그냥 실수 공간에서의 그 성질들을 기본으로 그 특징을 같이 깔고 간다 이 생각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 0번만 한번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위상, 계속해서 말한 그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집합 X가 있고요. 예, 그거의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그 녀석을 이제부터 제가 태라고 부를게요. 뭐 T라고 해도 되고요. 예, 이거 이제 태라고 저는 부를게요. 자, 그래서 저 녀석이 위상이 되는 거는 아래의 세 조건을 만족할 때 저걸 위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세 조건이 뭐냐면 일단 그 태라는 녀석은 항상 이 기본적으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의의 집합의 합집합이 결국 또 그 안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한계의 집합의 교집합이 또 그 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 유한계를 뭐 임의의 2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은 유한계의 집합의 교집합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태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위상에 대한 그 정의로 사용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잘 이해를 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요. 집합 X가 있고요. 저 X의 부분 집합들을 다 한번 모아놓아 볼게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원소가 3개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부분 집합 해봐야 8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분 집합
녀석들을 한번 지금 쭉 나열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할게요. 예. 하나짜리. 그죠? 전체 집합, 공집합 기본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거 하나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 자, 8개가 되죠. 예. 자, 요런 녀석들이 이제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일단. 그러면 아까 그 부분 집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데리고 가고 싶은 애들만 데리고서 패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걔가 자격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저는 첫째를 하나 이렇게 잡아 볼게요. 보시다시피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전체 공집합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얘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넣어서 끝낼게요. 끝내도 사실은 첫 번째 조건 만족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의의 합집합, 자기 자신의 합집합 뭐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합집합 해봐야 들어가는 것이니까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도 마찬가지죠. 네,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인데 자, 두 번째 녀석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걸 이해를 이제 완전히 이 위상의 정의를 본인 걸로 받아들이라고 너무 좀 우스워도 저는 이해로 할게요. A 하나만 집어넣을게요. 예. 자, 대나 볼게요. 얘가, 그냥 합집합해서 다 그 안에, 이게 너무 개수가 작아서 너무 쉽지만, 괜찮죠? 우리 교집합을 해도 이 어떤 식으로 교집합을 해도 다 그 안에 있고 없는 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녀석을 제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물론 이 기본으로 얘네를 데리고 가고요. 요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벌써 뭐 때문에 안 돼요? AC 때문에 안 돼요. AC를 합하면 들어가 있질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위상은 그 세 가지 정확하게 그 정의만 일단 우선은 여기서는 정확한 그 정의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나 많이 막 관련된 정리를 통해서 막 증명하느라고 거기 증명을 위한 증명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걸 추천하진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집합 그런 부분 집합 애들 모아놓고 자격에 맞는 패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따가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요 아까 첫째 있잖아요. 첫 번째로 만든 요 녀석이 모든 부분 집합들 안에서 마음에 드는 애를 데리고 가서 만들 건데 가장 작은 녀석이에요. 그쵸? 가장 기본적인 작은 녀석. 근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녀석은 뭐예요? 이거 다 데리고 가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X의 부분 집합들인데 이 부분 집합을 담아하는 게 멱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멱집합으로 만든 위상은 언제나 위상이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다 데리고 가는 그 멱집합이라는 녀석을 그쵸? 뭐 I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걸 다 모아놓은 거죠. X의 멱집합을 다 모아놓은 애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녀석, 이게 제일 작은 녀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상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10개를 나열해 놔봤어요. 그래서 위상인 것과 아닌 거를 구별하시라는 거니까 이제 아까 그것도 만들어 보시고요. 아까 1번도요. 맞아.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아까 여기서요. 지금 제가 한 개 지워버렸는데 위상이 29개나 나와요. 네, 그래서 29개를 다 해보고 그러진라는 건 아닌데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안에서 위상이 29개가 만들어진다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한 10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위상이 아닌 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요거예요. 요거도 한번 보시고 7번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일 큰 녀석, 제일 작은 녀석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집합에서 그렇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5번이랑 9번이랑 10번이랑 이런 녀석은 안 되는 거죠. 벌써 안 되는 게 보이죠. 얘네들이 합한 게 없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의의
임의 합집합이니까 두 개를 합하든 세 개를 합하든 10개를 합하든 100개를 합하든 거기 있는 걸 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한계의 교집합이니까 두 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그것도 100도 유한은 유한이니까요. 억도 유한이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A, B, C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뭐가 없을까요? 뭐 B, C, D도 벌써 없네요. 합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방 구별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위상의 정의에 대한 걸 살펴보고 얘를 우리가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태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네 녀석으로 네 가지 녀석인데 네 녀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애잖아요. 꼭 필수 있어야 하고요. 이 나머지 두 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애들의 얘네들 조건이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 일단은요, 여기서 이 두 녀석이 있는데, 그러면 얘네를 유한계의 교집합을 했을 때 사실은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얘가 되면 괜찮겠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차라리 그냥 이렇게 뭐 이것도 괜찮죠? 그쵸? 예. 자, 그래서 교집합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요 상황이라면 합집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다시 살아야 되잖아. 그 태 안에 있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공통된 게 없는 상황에서 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거는 A, B가 X의 분할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될 것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런 상황인데요. 요 상황은 교집합이 A가 나온 걸 보면은 지금 B가 더 크다는 거고요. 교집합이 B가 나온 걸 보면 A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하죠. 교집합이 A고 합집합이 B가 나오니까 괜찮아요. 교집합이 B고 합집합이 A가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도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한 녀석에 쏙 들어가면 된다. 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B라는 녀석이 A에 쏙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하면 네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 태가 된다. 위상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안 지우고 한번 볼게요. 연결되는 거라서 지금 X가 A, B, C고요. 아까 그 부분 집합쪽도 생각나시죠? 8개 나왔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4개의 원으로 된 위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부분집합 애들을 골라가지고 필요한 애들만 데리고 가서 만드는 게 위상인데 지금 이쪽으로 연결 지어서 볼게요. 지금 어차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집합 X가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예, 그럼 요 녀석을 분할할 수 있는 건 A와 BC, B와 AC, C와 AB.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렇게 한 녀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건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B를 잡으면 분할을 해야 되니까 A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요 기본적인 걸 똑같이 넣고 C로 잡아야 되니까 AB가 되죠. 그럼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이 세 녀석이 결국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다 우리가 이제 이게 토탈 9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족하는 애들을 보시면 얘네들을 만족하는 애로 보려면 한 녀석에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얘를 기본적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쵸? 얘를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데리고 갈 때 한 녀석에 쏙 들어간다는 건 A가 어느 한 녀석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지금 A, B, C에서 A, B가 돼야 되고요. 그쵸? 그 여기가 A가 되면 A, C가 되면 지금 이런 녀석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사실은 B를 기준으로 하면 A, B가 되고요. 또 B, 그 다음에 B, C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B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문을 닫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만 더 남았겠죠. C 기준으로 하는 거. C를 해가지고 A, C. 그쵸? 문을 닫고요. 이러다 보면 문을 잘 안 닫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C가 되고요. B, C.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개냐 이러면 9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 나열을 해야 되면 이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자꾸 봐야 되고요. 데피니션을 공부한 다음에는 사실은요. 진짜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데피니션은 어차피 그 정확한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써먹어야 돼서 그 눈으로 자꾸 해봐야 되는데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해서 직접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집합 X가 ABC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조건을 찾아서 결국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였어요. 예,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요걸 한번 보시면 자, 아까 앞에도 제가 요 뒤에 가서 한다. 잘 눈여겨보시라 했던 거였고요. 4개의 위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산 위상에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 뒤에 약자를 써서 얘를 이산 위상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 비이산 위상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금 현재 제가 먼저 다 같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형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의 형태를 정확히 보면은 세 번째 건 여유한 위상이라 그래서 여집합이 유한 부분집합이 될 때에 그러한 유들을 모아서 만든 위상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약자라서 요렇게 많이 하고 굳이 저거는 책마다 좀 표현이 다르니까 항상 그런 첨자나 기호보다는 말에 정확한 용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여집합이 가산 서브셋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유를 가지고 만든 약자로 해서 패시 이러는데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위상을 정의할 때 뭐 요렇게 했었잖아요. 예, 요렇게 얘기할 때 이제 위상 공간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이게 이 집합이고 이 집합 안에 부분 집합들을 가지고서 위상을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위상 공간 요렇게 안 하고 위상 공간 X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책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거 그렇게 틀린 표현이 아니고 그냥 문맥상 우리가 이렇게 비논리적이지 않고 다 말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거 갖고 막 연연하시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위상이라고 따로 말할 땐 얘처럼 이렇게도 말하고 그다음에 그냥 위상 공간할 때는 앞에 전 집합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산 위상이랑요 비이산 위상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산 위상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멱집합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위상이 돼요. 예, 멱집합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집합 안에서 만들어지는 위상이고 가장 큰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비이산 위상이다 하는 녀석도 아까 했어요. 가장 처음에 할 때 기본적인 1번 녀석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이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이산 위상 공간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위상이 여유한 위상이라고 하면 그때의 X는 뭐예요? 그렇죠. 유한이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X 안에 있는 녀석 하나 가져와요. A라는 녀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니 X에서 A를 뺀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결과적으로 얘는 유한 집합이니까
얘는 유한이에요. 왜? 유한의 서브셋은 유한이니까. 그쵸? 그럼 얘가 유한인데 얘 형태는 뭐예요? 요거예요. 여집합이 뭐예요? 유한. 유한이에요. 여집합이 유한이니까 그렇구나. 유한 맞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대로 여기가요. 바뀌면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바꾸면요. 이 안에 한 녀석을 데리고 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가산집합이니까 얘는 가산집합의 부분집합은 가산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얘가 얘인데 얘도 결국 가산부분집합이라 여집합이 가산 서브셋이니까 그렇죠. 이 녀석 여집합이 가산 서브셋이니까 A가 위상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하고 아주 친한 애들이에요. 계속해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익숙해져야 돼요. 네. 그냥 그리고 사실은 다른 과목보다도 이 위상이 더 약간 애매모호상한 기호나 형식화시키는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위상이라는 애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익숙해지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볼게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넘어갈 거예요. 네, 이산, 비산, 유한, 여유한, 여가산 이렇게 넘어가요. 자, 보세요. 자, 실수집합 R이에요. 전체 실수집합이 R이고요. 여기서 여유한 위상을 구하래요. 여유한 위상은 여집합이 유한 서브셋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녀석이 들어가는 건데 그쵸? 여집합이 유한 서브셋이 돼서 그 녀석의 여집합이 유한 서브셋이니까 그 녀석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 단집합이에요. 한 녀석을 하나 생각해봐요. 저 안에서 한 녀석을 생각을 할 때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정의하면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세 전체가 R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저 단집합을 빼요. 그럼 뭐 이름을 하나 붙여주는 게 좋겠죠. 아까처럼 A라고 붙여줄게요. 이 녀석이. 그쵸? 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얘예요. 맞죠? 그럼 걔는 뭐예요? 유한이에요? 뭐예요? 유한이에요. 그럼 얘가 유한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단집합을 하나를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좀 섭섭하니까 2개 가져와 볼까요? 2개 가져. 그러면 또 2개를 뺀 녀석. 이번에 그냥 B라고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이 뭐가 돼요? 이 녀석들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집합이 A, X, Y도 뭐예요? 유한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도 여기 들어가요. 그쵸? 네. 그러면 자,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N개를 뽑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먼저 이름 지어주고요. 요렇게 할게요.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 녀석이 아닌 게 X1에서 XN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또 들어가요. 형태를 아시겠죠? 형태를. 그럼 마지막에 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R이요. 그쵸? 네. 근데 R의 여집합이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얘는 유한이에요. 공집합. 네.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한집합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여기 들어가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까지 해서 R에서의 여유한 위상이 무엇냐라고 하면 R에서의 여유한 위상은 지금 차례대로 할까요? 뭐 얘? 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는데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녀석, 요렇게.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유한 위상을 그냥 어떤 조건을 주어질 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실수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정확하게 정의를 사용해서 해야 돼요. 네. 보세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선 이해를 하시고 후 정리를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선 이해를 하고 후 정리를 해야 돼요.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정의가 하나 또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실수상에서 했던 계집합이라든가 근방이라든가 뭐 극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상 공간 안에서 다 베이스로 된다고 아까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크게 낯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표현들이 좀 낯선, 그러니까 약간 낯선 표현은 요런 기호 표현이죠. 위상수학만의 요런 기호 표현이 조금 낯선 거고요. 우선은 우리가 수학적, 이게 언어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얘네들하고. 자, 위상 공간에서 그 X가 있죠? 그거의 어떤 한 점에서의 네이버후드라는 말의 약자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N으로 할게요. X, NX,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이 NX라는 녀석이 X의 NBD, 근방이라고 말해요. 근방 또는 네이버도 이렇게 길어서 NBD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아무튼 그게 뭐야? 그래서 그게 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그냥 X의 근방이야. 그럼 X를 포함하는 계집합이어야 돼요. 그럼 그게 다 X의 근방이에요. 복잡한 얘기는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요런 표현들이 약간 낯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정말 덜 낯설은 R상에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수직선상에서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 X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넓게 설명을 하기 위해 넓게 잡을게요. 이게 이제 그 X의 근방이에요. X를 포함하는 계집합, 계구간, 오픈 인터벌.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계집합이 되는 게 R상에서 되는데요. 사실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은요. 고 X를 포함하는 그 계집합, 그 근방이 있고요. 그러니까 근방에 포함이 되고 X를 포함하고 X를 포함도 해야 되고 근방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계집합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요 소리예요. 요 소리. 이거 점점점으로 일부러 안 할게요. 뭘 잘 보이시라고 화면에. 말하자면 요렇게 계속 있을 수 있죠. 그 안에 X도 포함하면서 근방에 포함하면서 포함되는 애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계구간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상수학에서의 표현이에요.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포함하고 포함되고. 얘를 포함해야 되고요. 포함이 되고요. 항상 많이 나올 거예요. 낯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X 외에 A, B, C 오늘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럼 X의 A, B, C에서요. 우리 뭐 위상 하나 잡아줄게요. 일단 요거 2개 잡아주고요. A 잡아주고요. A 하나만 하면 너무 섭섭하니까 A, B 하면 되죠. 아니면은 아까 B, C 할까요? 왜냐면 우리 아까 조금 A, B 해도 되죠. 왜냐면 아까 예제에서 이게 지금 조건 중에 분할이 아닌 하나가 하나에 쏙 들어가는 조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자꾸 인지해 놓으면요. 문제를 해결할 때 좋아요. 아까 단순히 그런 예제를 풀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4개짜리 빨리 만드는 방법인데 뭔가 이렇게 들어가 교집합, 합집합 이거보다는 아까 그 조건을 생각하면 분할로 만들던지 하나가 하나에 쏙 들어가는 걸로 만들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X가 있는데 A가 있는데 이걸 점점 계집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멀리서 잘 보이라고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제가. 이게 지금 A도 계집합이고 파란색 AB도 계집합이에요. 점선으로 안 했어요. 네, 계집합은 맞아요. 그리고 너무 넓게 잡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A, B, C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것도 점점으로 안 하고 이제 다 이런 게 이제 계집합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아까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 근방하고. 그럴 때, 자, A의 근방이 하면 기호적으로 이제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A를 포함하는 계집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A를 포함하는 계집합이요. 지금 사실은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까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은 A를 포함하는 계집합, A, 요 녀석도 되고 요 녀석도 되고 X도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X를 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될 때 지금 요거를 A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요렇게 돼요. 그쵸? 요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A를 포함하는 게 하얀으로 봐요. 하얀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하나의 계집합이에요. 그 녀석이 지금 아까 파란 것도 NA고 빨간 것도 NA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파란 거, 빨간 거에 다 들어가죠? 이 A라는 녀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함하고, 얘가 얘를 포함하고 얘가 포함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개수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아까 이 실수상에서의 그 무한 실수, 그 어마어마한 실수에서 계속 요렇게 해도 요 안에 잡겠죠? X의 근방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셋이 지금 요렇게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개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 A를 해서 이렇게 되는 계집합, 뭐 저렇게 되는 계집합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포함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이런 거죠. 포함되는 건 자기 자신을 포함하니까 그냥 A 하나만 해도 되긴 되죠. 네. 그래서 근방의 개념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근방의 개념 우리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위상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실수 공간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리 개념을 집어넣어서 입실론 델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계집합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방 개념이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이해를 잘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 정의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근방들이 아까 여기서 A의 근방이 3개 A, B, X나 됐잖아요. 이걸 다 모아놓은 걸 네이버 MBD 시스템이라 그래요. 근방계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뭐 근방계를 구하시오, 근방계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잘 하셨으면 돼요. 뒤에 가서 이거 한번 보세요. 자, R2 이게 나왔는데요. 예, 뭐 그렇게 복잡한 것들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에서 그냥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상에서는 지금 표현을 하자면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 그리고 R2에서는 뭐 요렇게 요쪽으로만 표현을 할게요. 예. 자, 요렇게 될 적에 결국에는 R상에서는 수직선 상에서 개구간들은 사실 다 계집합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X가 됐든 뭐 이미 X에 대해서 얘네를 포함하고 있는 개구간들은 결국에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근방이요. 아까도 이제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모든 근방이 X에 딱 모든 X에서 그럼 결국에는 개구간들 모두를 의미한다 이 소리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왜 개구간은 아래서 계집합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간단한 기호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개구간을 아래서 오픈셋이 되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오픈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X를 해가지고 이런 오픈볼이 있을 때 이 오픈볼 자체가 R2에서 뭐예요? 계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 사실은 그 계집합, 계근방 그 개념 자체가 정말 잘 이해돼야 돼요. 진짜로요. 그래야 뒤에 가서 부분 기저고 계속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만약에 이제 그 위상 전체하고 오늘날 위상하고 계근방 완벽히 이해했다면 정말 진짜 공부 잘한 거예요. 예. 자, 여기 예제 5번을 볼게요. 이거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아까 그림으로 이해하셨으면 됐고, 자, 뒤에 근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렇게 써요. 뒤에 근방계. 뒤에 근방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연하겠죠? 예. 뒤에 어디 갔어요? 요거밖에 없네요. 그 두 녀석이에요. 예, 두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랑 B, C, D, E, F예요.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A의 근방계를 구하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A, X, 또 A, A, B, C 세 개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A의 근방은 뭐다? A를 포함하는 계집합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A를 포함하고 포함되고, 네, 그게 이제 계속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A가 포함된 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할 때 이 안에 이렇게 계속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이 수직선이 가장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근방에 대해서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계집합과 근방, 그리고 이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해놓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산, 비산, 그 다음 여유한, 여가산 이걸 했는데 그 위상이라는 자체가 너무 버거울 수가 있어서 이제 기절을 하기 전에 위상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데 발레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거니까 두 공간을 알아둘게요. 0하고 1이 집합의 연소일 때 이산 위상은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위상 공간을 갖는 걸 투스페이스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똑같은 x였을 때 이 0을 x, 0을 갖는 그 위상 공간을 시에르핀스키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은 위상의 정의, 그것만 아주 완전 집중하시고요. 좀 쉬었다 할게요.